안녕하십니까. 그 변전실 면적 산정 방법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변전실 면적 공식 네 가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그 뒷부분인데요. 그 앞에서 설명 두 가지를 드렸고 뒤에는 뒤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공식입니다. 2.15 곱하기 TR 용량 0.52 해배, 그리고 A는 5.5 곱하기 루트 TR 용량 해배. 요게 네 가지 공식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10점짜리로 물어보시더라도 꼭 면적만 써주시는 게 아니라 요 높이까지 이런 것들도 써주셔야 답안지가 그래도 1점이라도 더 받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적에서는 이제 높이 고려해야 되죠. 설치되는 최고 높이 및 건축물 보호 높이를 고려해야 되고요. 특고합은 4.5m를 확보해야 되고 고합은 3m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서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토해양부 건축 전기 설계 기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이나 면적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기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제 배치입니다. 배치거든요. 저는 세 번째 배치를 고려했습니다. 이 배치에 보시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요거부터 설명드리면 이제 빌딩 배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서브노트를 정리할 때 이제 빌딩 배치 방법을 기준으로 정리했는데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샤프로 적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공장 변전실 평면 배치일 경우 배치 방법입니다. 그것은 수지식, 단독식, 루프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샤프로 적어 놓은 부분은 그 세 페이지 답안지를 완성할 때 이 부분은 못 들어간 거예요. 변전실 배치 시 뭐 빌딩 배치, 공장 배치하면 설계시 고려사항에 배치만 뭐 반 페이지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좋은 답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장실 변전실 평면 배치를 샤프로 별도로 기본서에서 발췌해서 적어 놓은 거는 문제에서 공장 쪽, 플랜트 쪽을 물어보면 요렇게 표현하려고 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변전실 배치 시 고려사항 하면 이제 빌딩으로 썼지만 저렇게 공장도 이렇게 해놔서 그 문제 상황에 맞게 그 답안지를 언제든지 서브노트에서 뽑아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의 고려사항은 이제 기기 배치를 해야겠죠. 이제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 설비 기술 및 판단 기준에 적합한다. 이건 이제 KC로 바뀌었기 때문에 KC 기준에 의해 적합하도록 한다라고 말을 바꿔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선이 경제적이어야 될 거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변전실 배치하는데 배선이 너무 길어지는 곳에 설치되면 전압 강화나 케이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변전실이 배선이 경제적인 곳에 설치돼야 된다고 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배치할 때는 항상 장래 부하 증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기 흐름, 이입계소, 간선 루트 및 배선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빠진 내용은 발전기 축전실들과 인접성 요 적어 놓은 것도 샤프로 적었는데요. 요 내용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샤프로 적은 건데요. 이렇게 적어 놓고 시험장에 나오면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빠졌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샤프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 이제 배치 방법인데요. 이제 저는 빌딩 배치 방법에 대해서 이제 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공장이나 대규모 플랜트의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면 그 공장 위주로 아까 샤프로 설명했던 공장 위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빌딩 배치 방법은 이렇게 공급한다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빌딩 배치 방법은 집중식, 중간식, 분산식 이 세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집중식은 한 개의 변전실에서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것을 집중식이라고 하고요. 중간식은 초고층 빌딩인 경우에는 한 번에 전압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서브스테이션을 나눠서 공급한다는 것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이 분산식도 건물 내에 여러 층 굉장히 크고 쌍둥이 빌딩처럼 막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한 개의 변전실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압 강화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분산하여 이제 공급하는 겠다는 이제 설계자의 의도를 이렇게 분산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여러 층의 변전실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분산식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분산식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요.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브노트에 표현하실 때는 항상 집중식, 중간식, 분산식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은 알찬 답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제가 고려했던 부분은 변전실 형식입니다. 크게 이제 장소별 고려하는데요. 장소별은 옥내형과 옥외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전실을 옥내에 설치할지 옥외에 설치할지에 대한 구분이기 때문에 옥내형은 수전 설비를 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옥내형이라고 하고 옥외형은 주 변압기 등은 옥외에 설치하는 것들을 옥외형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형은 철 프레임 기기 치부를 고려해야 하고요. 서브노트를 좀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형식별, 큐비클 타입, 형식별은 큐비클 CB, 파워퓨즈 CB, 파워퓨즈 S형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GIS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SF6 가스를 밀봉하겠다는 것들을 이제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변전실 면적 선정 시 고려사항에는 우리가 전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건축물이나 뭐 전기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빌딩이나 공장들에 우리가 변전실 면적을 선정할 때 우리 전기 마음대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분야와 협의를 한다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이 건축 및 기계 설비 협의 사항에 대해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고려 사항은 케이블 트렌치, 매너 위치, 벽 관계, 소방 설비, 환기 설비, 조명 설비 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타 분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트렌치는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폭은 1.4 곱하기 D1, D2 해서 DN까지 갔는데요. 이제 D1은 케이블 외경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트렌치를 고려하겠다. 요 내용을 이제 적은 겁니다. 그리고 맨홀 위치는 우리가 전기를 받을 때 맨홀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한전에서 수전 받는 경우 이제 길어지는 경우 이제 맨홀을 설치해서 그리고 부하에 공급할 때도 맨홀을 설치해서 이제 공급하는데요. 그럴 때는 맨홀 위치는 어디다 할 거냐. 그래서 인접성이나 유지 보수성이나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벽 관계는 우리가 이제 케이블 트레이나 이런 것들이 벽을 관통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방화폼을 쏴줘서 이제 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소방 설비는 300캡에 이상 청정 소화 설비를 이제 법적으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전실 면적 선정 시 전기만 고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소방이나 기계 분야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표현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기 설비는 변압기 40도 이하가 되도록 이제 강제 환기시키겠다.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에 변전실에 이제 변압기가 있으면 이제 배기 팬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온도 센서가 설치돼서 온도 센서를 설정해 놓습니다. 근데 몰드 변압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한 65도 정도 설정을 해놔서 이제 65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센서가 감지해서
변압기 뒷부분에 이제 팬이 돌아서 이제 열을 밖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 설비를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 설비는 최소 기준이 300룩스가 나와야 된다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 LED는 이제 뭐 고효율 조명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이게 샤프로 적어 놓은 겁니다. LED라고 적어 놓으면 내가 답안지에는 뭐 고효율 LED 조명 등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겠다는 것들에 대한 저의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저만 알고, 그러니까 제 서브노트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LED라고 적어 놓은 거는 이제 고효율 조명기기를 적용하겠다. 이거는 시험장에서 풀어 쓰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저희가 고려할 때는 뭐 전기적인 것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우리가 면적만 물어봤다고 해서 나 면적 산정 방법 4가지 잘 썼으니까 최종관이 점수 잘 주겠지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설계시 고려사항이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시각을 넓혀서 문제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6번째에 안전성을 고려한다고 적은 겁니다. 안전성은 요새 지진에 대한 내진, 그리고 크게 침수 등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을 적은 겁니다. 내진은 앙카볼트로 고정을 하고요. 이제 상부도 보강하고 스토퍼, 기기끼리 배선은 이제 플렉시블로 하여 지진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그런 접속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기기와의 배선은 플렉시블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지만 시험장에서는 간단하게 좀 이렇게 풀어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침수는 건물의 최하층을 피한다. 그리고 기타실과 높이 차이,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키워드로만 적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쓰시든지 풀어 쓰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로 답안지로 작성하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내진 대책에 대한 전기 내진 대책에 대한 그 그림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25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세하게 그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미술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배전반, 이렇게 앙카볼트를 받겠다. 이 부분은 콘크리트 기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설명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설명드렸던 이런 표라든가 이런 그림 등을 간단히 넣어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전반에는 앙카볼트를 설치한다. 이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기실이 이렇게 설치되면 빗물이 침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높이 차이 1m 이상 주어서 변전실에 물이 많이 유입되더라도 이 밑으로 물이 배수로 정확히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배수 펌프라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와서 이제 그 전기실 밖에 있는 배수구가 제 역할을 못해서 건물 안으로 물이 침투할 때도 이런 기기와 높이 차이를 둬서 이 흘러들어온 그 물이 이 기계실 모터로 흘러들어가서 이 1m 높이의 차이 있는 이 공간만큼 물이 차기 때문에 변전실로 가는 피해는 최소화하겠다 해서 이것도 규정에 있는 그림을 갖다 넣은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물이 차서 여기 기계 모터 같은데 물이 침수되면 모터 파손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전기실 설비가 더 고가기 때문에 이 고가의 설비보다는 이 모터가 파손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수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 내진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크게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고려했던 것은 첫째 위치, 두 번째 면적, 세 번째 배치, 네 번째 건축 기기와 협의사항, 다섯 번째 안전성, 이렇게 크게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답안지에 적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다섯 번째 결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숙사는 항상 답안지에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프로 적었어요. 샤프로.
샤프로. 왜? 이것들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결론 내용들이나 개요 부분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론이나 개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샤프로 지금 볼펜으로 이렇게 정확히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샤프로 적어서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의 답변을 그때그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볼펜으로 적는 거는 극히 지향하거든요. 이제 샤프로 지웠다가 내가 공부해 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른 것들을 좀 더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더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샤프로 적고 틀리면 지우고 다시 적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변전실 설계 시 건축적, 전기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된다.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전실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서브노트에 보시다시피 또 리비전이 5번 됐네요. 이게 리비전 5번이라는 말은 이게 5번 동안 서브노트가 업데이트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합격할 때까지 제가 학원 수업을 듣건 스터디원들과 스터디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계속 바뀌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5번 정도 이렇게 리비전 되면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서브노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면접 때 변전실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게 파란색 볼펜으로 변전실 면적 산정 방법이 면접에 나왔다.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 문제 역시 25점 및 10점. 10점은 변전실 면적 산정 방법 공식 4가지를 적으시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25점짜리로도 출제가 되고 또 면접 때도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말씀드렸듯이 교조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데 교조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변전실 면적 산정 방법 4가지는 교조적으로 암기하시고 나머지 설계시 고려사항은 여러분들이 어떤 서브노트든 어떤 기출문제 프리집이든 다 좋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초 틀로 잡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더 추가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불필요한 부분은 또 빼시고 추가돼야 될 부분은 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변전실 설계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토해양부 건축전기설비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의 변전실 부분을 정독하시고 발제독하시고 이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한 서브노트를 작성하시면 좋은 답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번째 문제를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술사 시험을 이렇게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만 조금 투입하신다면 충분히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 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